12월 28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달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것으로 인해서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 우리 국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과 있은 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를 탄핵한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제 비상계엄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를 탄핵한 것, 이걸로 인해서 어제 12월 27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 국정이 전면적으로 뒤바뀌는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한 번 바뀐 이 국정의 방향이 어제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또 한 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표결을 할 때, 탄핵 투표를 할 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모두 이 국회의장석 옆에 단상으로 달려가서 이건 무효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지켜보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돌아서면서 웃었습니다. 그 이재명의 웃음, 이재명이 상당히 조롱하는 듯한 그 국민의힘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뒤로 하면서 이재명이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또 카메라 기자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의기양양하게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대립 구도였습니다. 근데 어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소위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계엄을 둘러싼 이게 하나가 되고 윤 대통령의 계엄도 잘못됐다. 그런데 이재명의 탄핵도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에. 이것도 불법 여지가 높다. 불법이다. 여기에 소위 희생되고 있는, 탄핵을 당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또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 모두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 관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 관료 출신들인 한덕수와 최상목, 정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조기 대선이냐 아니냐 계엄이냐 이 부분으로 정쟁을 일으키고 있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한편으로서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계엄도 탄핵도 아니다. 지금은 경제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이 계엄으로 탄핵으로 이 생활 경제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코로나, IMF가 거론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정쟁을 일삼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제부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이게 주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거기에 따른 탄핵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보수 우파 국민의힘 여권 전체도 이런 갈등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하느냐 아니면 정쟁을 계속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앞으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곧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한동훈이고 오세훈입니다. 이재명이 의기양양하게 이 한덕수를 탄핵한 것은 이재명이 한덕수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전문가들이다. 한덕수도 소위 이 DJ 정권,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경제 전문가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발탁이 됐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 화제거리입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탄핵도 겪었고 경제 관료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이 책임을 지고 쫓겨났었다. 검찰의 수사도 받았다. 그 인연으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또 발탁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 탄핵 대상이 되고 계엄을 겪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소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 관료고 재경직 관료들입니다. 이 경제 전문 관료들이 이제 소위 군 통수권, 외교권까지를 모두 가질 수밖에 없는 권한 대행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눈앞에 와 있다. 계속해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전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경우가 굉장히 다르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창조적으로 역사는 진행되어 간다. 이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이 전례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문재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물론 보수파가 분열이 됐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이 사례를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사법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상계엄 국면을 잘 활용하면 문재인처럼 자기도 정권을 공짜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최상목이라고 하는 이 경제 전문가들, 이 경제 관료들은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일 것이다. 밀어붙이면 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이 너무나 성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조한 나머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과 특검법 2가지를 통과시키는 것, 이게 내용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이재명이 이걸 모두 밀어붙이면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급한 것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6명으로 되어 있는 저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선택적 사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특검법 2가지는 지금 위헌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관 3명도 지금 논란은 일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한덕수가 선택한 것은 특검법 2가지도 안 된다. 사실상 모두 보류다라고 했지만 헌법재판관 3명도 이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쟁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안정이다. 국정안정이 노리는 것은 경제입니다. 한덕수가 결정한 것은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정쟁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든 야든 말을 듣지 않겠다.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 이걸 한덕수가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한덕수를 날리고 최상목에게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상목 이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다.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같은 경제 전문 관료로서 이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곧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대행은 이 국정 정쟁에 관한 부분은 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업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특검법 2가지 또 헌법재판관 3명 이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셈입니다. 한덕수에 이어서 그 원칙을 지키겠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모든 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은 미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 또 정부 조직법에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또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덕수처럼 또 탄핵을 한다? 또 탄핵을 하면 그 다음은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지는 쭉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그렇게 해서 순서가 장관별로 지금 장관이 탄핵되고 뭐 구속되고 해서 16명이 남아 있는데 이게 순서별로 쭉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11명이 남도록 4명, 5명을 한꺼번에 탄핵을 해버리자. 이러면 국무회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대부분을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3분의 2의 의결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3분의 2, 지금 11명입니다. 이 11명이 모두 차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재명 민주당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시간이 한참 걸릴 뿐더러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사실은 행정부가 마비가 되고 이 행정권을 쥐게 되는 셈입니다. 입법권을 통해서. 이 국무회의 통과하지 않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이 법안들이 모두 그대로 공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몇 명의 의원들이 어제 조경태입니다. 조경태가 이런 부분을 착각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자. 그러면 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없을 것 아니냐? 아닙니다. 특검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덕수의 결정이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논란이 될 수 있고 특검법은 위헌이다. 그런데 이거 임명하면 또 특검법 가지고 시비를 건다. 지금 이재명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이건 모두 정쟁이다. 헌법재판소에 맡기자. 지금은 경제다. 최상목 마찬가지인 겁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가 지금 한덕수에 대한 탄핵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최상목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꿰뚫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 탄핵을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특검법은 시간이 지나서 뭐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재명이 착각을 한 부분이다. 이 경제 관료들이 고분고분하게 자기들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들 말을 따를 것이다 라고 본 것이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 전체가 말씀드린 대로 전환이 되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비상계엄에 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기소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총을 쏘아서라도 또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짜뉴스냐 아니냐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검찰은. 검찰, 경찰 마찬가지죠. 이 검찰의 기소장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이게 정말 가짜뉴스인지 많은 국민들이 본 것은 어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항의를 하니까 헌법재판관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대가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그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것은 전부 뉴스 생중계로 전 국민이 지켜봤다. 나도 지켜봤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 변호사 측에서 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가장 우선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서두르느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상식과 법치의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들이 12월 3일 밤에 TV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총을 든 군인들이 진입을 했고, 총알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을 진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게 누구의 명령으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은 어떤 명령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명령을 했길래 군인이 저렇게 국회 본관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총을 들고 비상계엄으로 우리의 행정권, 사법권은 모두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권은 국회는 건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헌법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생중계로 본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그날 밤에 이 명령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방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인데 윤 대통령의 명령이 공식적인 명령이 있을 수 있고 통화 중에 뭐 여러 가지 자신의 감정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말을 했든 간에 대통령이 그와 비슷한 국회를 장악하라 라고 하는 식의 말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전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이걸 그냥 가짜뉴스다. 가짜뉴스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식 명령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표현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비상계엄, 자신에 대한 탄핵도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심리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를 보내서 참여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그러니까 3차 소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3차 소환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 3번 정도 소환을 통보하고 나면 이제는 체포영장입니다. 내일 소환장도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받지 않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기간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제는 소환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윤 대통령의 말대로 당당한 것이고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걸로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이 부분으로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일으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따르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도 유리합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공수처의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국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한덕수, 최상목 대 이재명이 부딪히는 이런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 대행도 아마 이재명의 이런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어제도 밝혔듯이 아마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말은 보류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 특검법 2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은 이제 최상목에 대해서도 또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계속되는 탄핵, 내용도 되지 않고 절차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모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되어 있고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한덕수에 대한 이 탄핵을 심리하게 될 겁니다. 먼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결정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잘못됐다, 내용도 안 된다, 또 더 중요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의 어떤 견해라든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임명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선고까지 갈지 안 갈지는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명의 임명도 남아있는 만큼 이 6명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안에 대해서 기각이라든지 이 파면이라든지 인용이라든지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이 모두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6명이 모두 동의해야 이 인용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유보하고 있지만 심리는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해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따박따박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부분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다. 서두를 일이 전혀 아니다. 서두른다면 정쟁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결정적인 어제는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지금 비상계엄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위 이 국면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탄핵은 불가피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뭐냐 이건. 이건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마비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이건 전적으로 무효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이 팀과 이걸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재명, 국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재명, 이런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국면에서 국민들은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털렸다. 이재명은 처벌받아야 한다. 마침 어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 이재명 측 모두 항소 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달 빠르면 10일쯤 이 중순쯤 이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2월, 3월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게 유죄 판결로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가 1심 선고입니다. 이대로만 2심에서 그대로 선고가 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한다.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해야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의 결정만 나오면 이재명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결정권은 대법원으로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 이재명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되는 그날 바로 일반 사면을 통해서나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고 한다. 대법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가장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지금 이제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이 부분을 더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있다? 그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논란이 일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출마하지 못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과 최상목의 대립 구도입니다.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최상목과 정쟁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이재명의 대립 구도입니다. 이 대립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권성동, 권영세, 국민의힘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이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이나 이 부분과는 달리 어제부터는 정말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강하게 항의도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크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권영세, 권성동 이 조가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지금 사과도 하고 지금은 반대한다라고 말을 바꾸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력의 목소리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오세훈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막아선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가피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이 세력이 곧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야 이 국면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명분 싸움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쫓기고 있는 것은 명분에서 이재명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조한 나머지 국민의힘이 명분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불법과 법치의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쟁의 대결입니다.
무리하게 자신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각종 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정쟁을 일삼는 세력들, 그게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들은 외면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정, 안정, 경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여당, 야당이 왜 있습니까? 국회가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기준은 국민입니다. 정치인은 바뀝니다. 정치 집단도 바뀝니다. 5년, 10년 전에 정치 집단, 권력을 쥐고 있던 정치 집단, 국민들의 외면을 받으면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재명도 바뀝니다. 윤석열 정부도 바뀝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그 공간은 법치와 불법, 경제와 정쟁, 이 대립 구도 속에서 그 새로운 정치 개혁, 새로운 정치 세력이 움직일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듯이 어제 이 한덕수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이 또 한 번 이 국정을 뒤집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생존 게임, 목숨을 걸고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시기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정쟁하는 세력 때문입니다. 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 세력, 그 가는 길에 헌법재판소 대법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사법 시스템,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들이 아주 시급하게 결정들을 내릴 때가 됐고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